자, 이게 우연일까? 아닐까? 우연일 리가 없죠. 자, 철학은 나랑 일도 상관없는 배운 사람들, 한가한 인간들의 골치 아픈 말장난이 아닐까? 이 특강은 철학은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식으로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일단 외워두시고요. 생각에 대한 생각을 의미하는 철학 활동, 철학함, 그리고 인문학 일반에 대한 짧은 강의죠. 철학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몇 개의 예시를 다룰 거고, 가능하다면 학생들과 각본 없는 질의응답과 진짜 토론으로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잘 기억해 두자. 이 끔찍한 진실을. 내 생각은 내가 한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철학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는 매트릭스처럼 뒤에서 갖다 꽂은 거예요. 그건 꽂았으니까 내가 칩이 꽂혀 있다는 걸 아니까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기억이 심어졌다는 걸 아는데, 이건 지금 칩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인 줄 아는 거예요. 왜냐면 다 서양 사람이고 남자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누가, 자, 철학자는 서양 사람이고 백인이야라고 가르쳐 줘요? 그런 말 절대로 한 번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이미지나 텍스트나 표상이나 그림이나 조각이 전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손들라고 하면 그게 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게 아니니까.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됐을까? 내 생각은 나의 의식이 아니라 내가 속한 사회의 조건과 메커니즘에 따라 형성된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이 메커니즘은 무의식적이라서 의식이 안 돼요. 그래서 몰라요, 당사자가. 이렇게 물어봐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당연한 것, 자연스러운 것, 정상적인 걸로 인식돼요. 그럼 철학을 뭐 하는 거냐? 철학은 당연한 게 당연한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 남성만 철학자라고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데,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지가 이상하잖아요. 여기가 서양이면 또 모르겠는데. 신기한 일이죠. 그 철학은 당연한 게 당연한지 묻는 거고, 당연과 자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있죠. 내가 생각하는 당연한 거하고 자연스러운 거하고 네가 생각하는 당연 자연은 뭐 같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늘 다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 당연한 게 당연함 자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아, 내가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아, 당연한 거 아니야? 아, 이거를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그 사람이, 야, 너 그게 당연해. 뭐가 당연해? 네가 당연한 거지.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노답이에요. 나한테 당연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악의가 없거든요. 악의가 있어야 화를 내잖아요. 지금 백인 서양 사람만 백인 서양 남자만 나왔는 거기 때문에 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철학은 당연히 남자가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건화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파블로프의 개 아시죠? 철학은 철학함이에요. 철학은 동사입니다. 철학함의 시제는 늘 현재, 주어는 늘 나입니다. 과거의 나는 남이죠. 미래의 나도 남인 것처럼. 그러니까 10년 전에 내 발에 딱 맞았던 신발 사이즈가 10년 후에 당연히 못 신잖아요. 10년 후에 내 신발 사이즈는 지금보다 뭐 클 수도 있고 하겠죠. 여러분 같은 뭐 평생 갈 수도 있겠지만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옷은 보편적인 한 벌의 옷이 있다. 그러면 이 옷을 여러분한테 입히면 안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 옷을 뭐 교복 말고라도 제가 입으면 사이즈도 안 맞을 거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성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옷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생각의 옷도 보편적인 옷이 있다고 생각하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땅히 이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네 생각이지. 사람이 꼭 입어야 되는 옷이라는 게 있을까?
한 벌의 옷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있죠. 북한이나 중국을 보세요. 인민복이 한 벌의 옷이에요. 그래서 남녀의 베리에이션은 있지만 똑같은 옷을 입어야 돼요. 생각의 옷도 주체사상, 뭐 시진핑 이런 거 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왕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철학은 그 기득권 시스템이 좀 안 좋아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냥 조용히 믿고 따르고 길이 잘 들어야 되는데 질문을 하거든요. 자,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 동명고 학생분들은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정답이 나올 거로 믿습니다. 철학이란 말은 어느 나라 말일까? 한자. 땡. 한자 맞죠? 근데 일본? 일본에서 서양어를 번역한 거라고? 와씨. 딩동댕. 정답이에요. 박수. 오. 이거 보통 못 맞추는데 딱 맞췄네요. 철학은 1874년에 니시 아마네라는 사람이 1862년에서 64년까지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에 유학 갔다 와서 74년에 백일실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100가지 이론을 하나로 모으는 새로운 이론, 그게 철학이라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철학이란 단어를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일본말로 테츠카쿠라고 하죠. 철학이라는 게 필로소피아를 번역한 건데 필로소피아가 원래 필리아 플러스 소피아라서 사랑한다 지혜를, 지식도 아니에요 심지어. 지혜를 사랑하는 거라서 이거 직역을 했으면 애지라고 번역했어야 돼요. 학자도 심지어 없어요. 지혜를 사랑하는 활동이라고. 근데 이 니시아마네라는 사람이 완전 의역을 했거든요. 철학이라고. 이 철자 무슨 철자죠? 밝을 철자죠. 학은 뭐 학문, 배운다는 학문할 때 학자고. 그럼 철학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1874년에 일본이나 조선이나 중국의 지식인들이 요 한자 철학이란 말을 딱 보면 단번에는 아니더라도 이런 뜻이라는 걸 이해해요. 왜? 이 밝을 철자가 기초를 놓는다. 파운데이션, 파운딩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학의 왕이고 학문의 기초를 놓는 학문이라고. 기초 학문, 모든 학문의 기초. 라는 식으로 번역해요. 근데 그거는 19세기에 알았겠지. 20세기에는 철학이라고 써놓고 한자로 저렇게 써놔도 웬만한 한국 사람 지식인도 이런 뜻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저게 일본 사람이 1874년에 테츠카쿠라고 번역하고 1945년에 패망하면서 일본 스승들이 떠나면서 제자들이 이 테츠카쿠를 한국어 음가로 읽으면 철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학은 사회를 연구하는 거고 경제학은 경제를 연구하는 건데 철학은 철을 연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철학이 이름만 들어갖고 뭘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거 새로 번역해야 되는데 이거 새로 번역하는 건 뭐 당연히 합의가 있어야 되니까 쉽지가 않죠.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또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아예 순수한 건 없겠지만 지혜를 사랑하는 일, 지혜로울 지자를 써서 지혜 지자를 써서 그래서 이게 해다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철학학교 해다에서 온 거예요. 이게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생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철학학교 해움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LG 트윈스라고 처음부터 짓지 않고 쌍둥이들이라고 했으면 촌스럽나?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타이거스, 라이온스라고 했어야 되나? 사자, 호랑이라고 하면 촌스럽나? 저는 외국어를 쓰는 게 오히려 더 이제는 안 쿨해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이게 제가 인생에 걸쳐서 깨달은 건데 철학은 명사잖아요. The philosophy를 번역한 거, the reason, 이성, the thought,
자, think는 APP형 동사죠. think, thought, thought. 그래서 더 플러스 PP는 추상명사, 보통명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the thought는 생각된 것.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생각된 것, 상상된 것이라고 해서 사상이라고 번역한 거죠. the thought를. 그래서 the product가 생산물이죠. 벤츠가 있고 벤츠를 만든 과학적 사고 방식이 있겠죠. 프로덕트는 프로듀스 동사가 있고, 자, 그러니까 철학하다가 동사인데 철학하면 결과가 철학으로 명사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프로듀스를 하면 프로덕트가 나오겠죠. 과학기술의 테크놀로지 원천기술 같은 걸 하면 벤츠가 나오겠죠. 우리나라 자동차가 좋아졌지만 전 세계 뭐 최고고 이렇진 아직 않잖아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외국에서 수입하려고 노력해야 될 게 벤츠 완제품을 수입하려고 해야 될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어낸 과학기술, 원천기술, 테크놀로지, 노하우 이런 걸 배우려고 해야 될까요? 당연히 후자를 배워야 되잖아요.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결론만 배워가지고는 암기, 뭐 철학은 또 외워야 될 것도 많긴 하지만 남의 그 암기만 해갖고는 내가 생각을 못 하잖아요. 적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philosophize 동사가 있고 그 결과가 philosophy고, reason 동사가 있죠. to reason 합리적으로 생각하다, 추론하다, 추리하다. think는 the thought, produce는 product.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밑에 거는 위에 거는 주어가 they예요. 누가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he거나 she거나 people이 they가 생각한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모르면 안 되니까 이걸 학교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는 철학을,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배워서 결국 왜 배우는 거예요? 밑에는 주어가 뭐예요? I죠. 나. 위에 거는 남의 거 배워서 남의 인생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의 거 열심히 배워서 내가 벤츠 만들려고 내 인생 잘 살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학하는 방법을 배워야죠. 근데 그러려면, 그러니까 과학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과학에 남들이 하는 결과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뉴턴도 알고 아인슈타인도 알아야 뭘 내가 뭐 적용을 하거나 뭘 하겠죠. 그걸 모르고서 뭘 혼자 하겠어요. 마찬가지죠. 그 철학한다는 건 대전제에 대한 탐구 활동이에요. 대전제는 무의식적으로 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인식이 안 됩니다. 자, 대전제는 인간은 죽는다. 정약용은 인간이다. 그러므로 정약용은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한 생각은, 이게 든 생각은 내 생각이다. 나는 철학이 말장난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철학은 말장난이다. 완벽한 논리적 추리죠. 이 자체는 맞아요. 대전제가 잘못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나한테 말장난으로 들리면 말장난이다. 이거 논리적으로 합리적 추론이에요. 내가 나쁜 놈이라고 느끼면 나쁜 놈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훌륭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죠. 내게 말장난으로 느껴지는 말들 중에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내게 말장난이라고 느껴지는 말 중에 실제 말장난이 있고 어떤 것은 논리적으로 유의미한 명제들이 있어요. 이 후자를 구분 못하면 영원히 그냥 철학을 모르고 죽는 거죠. 철학은 무전제의 사고인데 전제 없이 사고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제를 바꿔가면서 사고하는 걸 다전제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은 죽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 프린트 만들 때만 해도 이 PPT 재작년에 만들 때만 해도 이게 불변 명제 같았는데 지금 안 죽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노화를 정지시키거나 심지어 역행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제 챗PT 강연 들은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것도 유튜브에 떠 있으니까 보시고 싶으시면 진주문고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면 그 사람도 신체가 파괴되면 죽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너무 어이없는 것 같아요. 노화나 사망은 불변의 상수인 줄 알았는데 지금 안 죽을 수가 노화를 정지시킨다고?
이게 대전제가 지금 흔들리는 거잖아요. 이게 철학적인 거죠. 이게 너무 철학적이라서 이 대전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면 인간은 죽는다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면 인간은 죽지 않을 수도 있고 노화를 정지시킬 수도 있고 역행할 수도 있어라는 말이 말장난으로 들리겠죠. 근데 지금 과학이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가설들이 제출되고 있고 유의미한 잡지에 실리고 있죠. 철학은 누가 제가 다른 강연을 하는데 한 5년 됐나? 누가 손 들고 딱 물어보시는 거 끝나고 질문하시라고 하니까 그 철학의 한마디로 뭐예요? 그렇게 딱 물어보는 거야. 어떤 어르신 아저씨께서. 근데 제가 그때 딱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게 너무 짜증이 나서 누가 딱 물어볼 때 철학은 뭐야 할 때 철학은 생각에 대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든 생각은 옛날에 내가 했던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나한테 든 생각을 내가 실시간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철학인 거죠. 그러니까 철학의 주어는 그래서 thinking on the subject, meta thinking이라고 하는데 철학함이라는 건 주어진 전제, 질문의 안팎에서 근거를 들어가며 생각하는 행위.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나한테 지금 수업을 위해서 이게 머리에 딱밤을 맞아야 되는데 한 대 맞을래요? 두 대 맞을래요? 얘기해 보세요. 네? 그렇지, 이게 철학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 대 맞을래요? 두 대 맞을래요?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맞긴 왜 맞아요? 자, 자본주의를 선택해야 될까요? 공산주의를 선택해야 될까요? 자, 국수 언제 먹여줄 거야? 결혼 언제 할 거야? 이게 다 똑같은 구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대전제는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암암리에 거기에 꼭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 착각을 줘요. 그게 더 무섭죠. 그래서 이러한 남들이 철학해 놓은 결과를 철학이라고 부르고 명사 철학은 남들이 생각해 놓은 거고 과거에 내가 생각한 것들이에요. 동사 철학함이란 과거에 나 또는 남들이 생각해 놓은 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핵심은 현재 주체 지금 내가 스스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철학함이란 남들이 짜준 틀에 바깥에서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 철학을 한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남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내 이유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주 듣는 예인데 이런 거죠. 어떤 고등학생이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해서 공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그랬다고 쳐봐요. 근데 철학을 해서 열심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거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안 할 이유도 지금은 없고 하지? 대학 가자? 라고 생각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떤 친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야, 너 철학 말장난이잖아. 철학하기 전에 너 아빠 말 잘 듣고 대학 간다고 했잖아. 공부 열심히 하고. 근데 지금 철학했다며. 근데 아빠 말 잘 듣고 대학 가고 공부 열심히 하잖아. 뭐가 달라졌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게 문제를 이해 못한 거죠. 이 친구는. 왜? 옛날에는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아빠가 하라니까 였는데 지금은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빠 말이 맞네. 이 말은 뭐예요? 다음번에는 아빠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얘가? 안 듣죠. 그러니까 이유가 내가 설득이 되면 들을 거고 내가 설득이 안 되면 안 들을 거예요. 이제. 그렇죠? 철학은 생각의 옷, 존재의 옷이에요. 그래서 제 수업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사는가 답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는 처음부터 내가 한 살 때 옷을 내가 사 입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누가 입혀줘야죠. 안 입혀주면 우리나라 같으면 얼어 죽을 테니까. 뭐 다치기도 할 테고. 그 처음엔 입혀줘.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엄마 아빠가 이거하고 이거 중에 뭐 입을래? 그러면 이거 하면 이걸 사게 되겠죠? 나중에는 그것도 좀 짜증나면 한 뭐 초등학생만 돼도 요새 같으면 그냥 돈 줘 내가 할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맞춰 입어야 되겠다. 처음부터. 맞춤형으로. 왜냐면 기성복은 사실 팔이 내가 좀 더 길 수도 있고 다리가 짧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안 나오잖아. 맞춰 입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내가 만들어 입어야 되겠다. 내 옷을. 그런 사람들이 디자이너가 되는 거죠. 패션 디자이너가. 근데 철학이 생각의 옷이라면 남들이 처음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줘요. 근데 나중에 여러 개 중에 내가 사서 내 생각의 옷을 사 입다가 나중에는 맞춰 입다가 나중에는 내 생각의 옷을 내가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누가 내 생각의 옷을 잘 만들어 주겠어요? 그래서 철학활동이란 내 옷을 내가 새로 만들어 입는 일이고요. 남들이 짜준 틀에 바깥에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일이에요. 왜? 이 세상에 어떤 옷도 나한테 안 맞고 사실은 3년 전에 나를 성장시킨 내 삶의 규칙이 3년 후에 내 성장을 방해해요. 4년 전에 그렇게 서로를 아껴주고 위하고 생산적이었던 우리 커플이